네, 검찰에 출석한 이 명태균 씨에게는 잠시 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대 손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구 농단은 아니겠죠. 자기 그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국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 어제 오늘 주요 언론들이 첫 번째 뉴스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께서 어제 다른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과처럼 안 보이는 사과를 했다. 그리고 문제를 증폭시키는 사과였다. 그 말 하고 나서 전화 받으셨죠? 얘기실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보수 능객인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에 윤 대통령의 그 끝장 토론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이왕이면 끝장 토론을 좀 해달라. 시간 제한 없이? 예, 시간 제한 없이. 저는 그 아침 10시 얘기를 하지 않고 밤 10시가 좋을 거다. 밤 10시부터 그냥 끝까지 해라. 새벽까지? 예, 아니, 그 질문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국민적 의구심을 전부 다 푸는 게 좋다. 특히 명태균이 아까 나왔잖아요. 예. 명태균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언론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 협작꾼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명태균이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나를 뭐 수사한다고? 한 달이면 하야 소리 나고 탈익 소리 나올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권력에 대고 정면으로 협박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오늘 이제 검찰청 앞에서는 죄송하다. 나도 협박을 당했다. 나도 그 혜경 씨. 강혜경에게서 그 아버지 그 병원비 2천만 원 그 때문에 협박을 당했고 운전기사에게는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협박을 당했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예. 참 보면 지금까지 흔적을 보면 과연 이런 자가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 문제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에서 초점은 뭔가 하면 바로 그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왜 지금 다시 부각이 됐느냐. 바로 명태균이 때문에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명태균이가 이 김건희 여사를 그 백그라운드로 해서 뭔가 국정농단을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하필이면 민주당이 입수를 해서 폭로를 한 것이 뭔가 하면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명선이 문제를, 이 공천을 갖고 왔는데, 내 김명선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해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두고 윤 대통령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 국정농단이, 아니, 이건 선거 개입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기자회견에서. 예. 근데 민주당은 이제 발칵하죠. 무슨 소리냐. 그 말 자체가 선거 개입한 게 명확한데, 쉽게 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 해서 징역 2년이 별도로 선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합이 23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걸 그 2018년 2월 달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기소를 하고 그걸 공소유지를 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 개입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야, 이 사람 공천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의견만 얘기했을 뿐인데 그 선거 개입으로 인정이 되고 판결로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명태균이와 한 얘기가 그대로 이 편집이 안 된 거라면, 예. 편집이 안 된 거라면
거기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갖고 왔는데 이번에 김영선이 해줘봐라 그랬다. 그런데 말이 많네. 당에서 말이 많네. 네. 그 해줘봐라 그랬다. 그 자체는 그러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문제를 당연히 야당에서는 제기를 하죠. 지금 야당에서는요 아주 결사적입니다. 그 얘기는 후반부에 하시고요. 예, 아주 결사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게 그 대통령이 정직하게 모든 사실을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죄를 한 걸로 보이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죄하는가를 우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이 부득이 소침이다 크고 절꾸뻑하고 얘기했는데 하는 말 담화문이라든가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잘못한 거 없어요. 제 처가 또 국정농단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아침에 잠깐 보니까 내 처가 전화기 들고 무수히 많이 내 그 참 전화번호를 바꿀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연락해 오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적어놓고 있더라. 근데 하신 그 말씀은 그것도 민주당은 뭐 물고 내려져 가지고 그게 이 농단이 뭐 증거다 이러지만 그건 증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정도를 갖고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쓰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 가족도 잘못한 게 없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답답하죠. 이래서 과연 이런 기자회견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예컨대 앞으로 그 지금 20%까지 처박혔던 그 지지도가 또 어떻게 되겠느냐. 뭐 좀 일단 전 변호사님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들으니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 할 얘기들은 이런 얘기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있었고 영향력을 펼치는 그 의심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아니 이러면 됩니다. 명태균을 어떻게 만났으며 누가 데려가서 만났다. 그리고 명태균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동안에 신문에 보도가 된 명태균의 여론조사 그걸 어떻게 나한테 제공이 됐다. 뭐 아니면 난 본 적이 없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명태균에 휘둘린 적이 뭐 없다라든지 아니면 명태균이 이런 말은 내가 솔깃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든지 뭔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 점은 내가 정말 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 모든 것이 부득이 소치입니다 이러면서 절꾸뻑하고 나서 근데 하신 말씀을 쭉 지켜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 가족이 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앞으로 이게 뭐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니까 활동을 자제하겠다. 그래서 가령 이번에 당장 이번에 기자회견 뒤에 APEC과 G20에 갈지게 혼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매사 하는 말은 그래요. 그 김건희 여사를 뭐 과잉 보호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그 어떤 틀을 벗어나서 개입을 했거나 농단에 가담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다 지목한 문제. 근데 조중동까지도 국가냐 아니냐 선택을 하라 이런 식의 산의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지금 이 실상을 모르고 있다. 자꾸 담을 쌓으려 하고 자꾸 자기만의 성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그 앞에 적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활짝 열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윤 대통령에게 아주 큰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전 변호사님, 그 얘기는 저희가 어쨌든 사과 아닌 사과였다. 이 부분은 전화 많이 받으셨지만 유지한다. 사과도 아닌 걸로 보이죠. 사과 아닌 사과도 아닌 사과를 사과라고 하니까 처음에 저는 왜 하셨는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문 전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전문을 가지고 다시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걸 두고 어디에 윤 대통령이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내 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이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솔한 거 없다.
아니 그게 진술한지는 모르겠는데 전 변호사님 그 사과할 일이 없었다는 일단 거죠. 정치권의 반응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화면 확인해 보시죠.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뚜렷이 밝히셨고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특검이 3건 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야당의 혹평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당 내에서도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기자회견 듣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전언도 나왔었는데요. 침묵하는 한 대표 오늘 오전에야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정갈합니다. 윤 대통령 어제 첫 번째 사과했고 두 번째 인적 쇄신과 세 번째 여사의 활동 중단도 약속을 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한 거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 네 번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할 것. 일단은 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한 대표가 기자회견 자리 요청했던 사안들인데 일단 그건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만족했으면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바로 입장을 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요.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듣다가 좀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 본인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선 안에 서려고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움으로써 자기에게 대중적 관심이 쏠리고 인기가 몰려온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저 같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는 하나의 그 정당의 대표예요. 그런 분이 자꾸 국민의힘 1번 당원인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뭔가 하면 결국은 뭐 5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3가지예요. 하나는 사과를 해라. 하나는 그 김건희 라인 인사들 다 교체를 해라.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특별감찰관인가요? 특별감찰관 같은 걸 두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보면 늘 자기 입장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한 대표로서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본인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같은 검사 출신으로 내가 지난번에 좀 심한 말을 했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5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한동훈이다. 고참 부장검사가 5년 만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일선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원보수청, 우리 원류 보수청들이 왜 한동훈에게 정을 떼는가 합니까? 이분이 직접 자기 입으로 화양연화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똑같은 휴지를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그때 민주당 당신들이 나에게 박수 얼마나 쳤느냐. 나는 그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자기 자신이 서울지검 3차장으로서 수많은 보수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200여 명을 구속을 시키고 그중에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시절을 자신이 화양연화라고 부를 것 같으면 지금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의 대표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돼서 자신이 어떤 보수 정책을 내놓은 것도 없고 상표를 만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벌써 좌파 의원이 21명이나 돼요. 내가 헤아려 보니까. 거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말이 좀 지나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아부와 아침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식을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옆에. 자신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자이고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이고 제대로 된 자유주의자인 것 같으면 예. 그런 아첨과 아부를 하는 자들을 멀리해야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옆에 있는 사람은 아부와 아첨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왜 그걸 내가 아는가 하면 한동훈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수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 비유를 하자면 네. 형제와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더더욱 성공하지 않고는 한동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한동훈에게 수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제발 셀카놀이 그만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미지 정치에 몰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외부에 잘 보일까? 옷 입는 거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패션 같은 문제 그리고 말하는 태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중의 인기를 끄는 말을 할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 큰 정신이 되는 길을 막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가 아니다. 지금 보수의 미래를 제대로 보여줘야 될 때인데 그런 훈수를 두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어제 저녁에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서울 도심에서 야당이 주축으로 하는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집회까지 예정돼 있는데 탄핵까지는 간 건 아닙니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결의 대회. 지금 탄핵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역풍이 불 줄 모르니까 특검에 딱 머물고 있죠. 이제 여기서 물꼬가 딱 터지면 그 다음에는 끌어내리기 탄핵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헌하자, 임기단축 개헌하자. 이게 플랜이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이른바 김민석입니까? 집권 플랜 본부장이잖아요. 거기서 아마 아이디어를 다 짜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탄핵 사유가 명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선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으로 가면 윤석열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아킬레스건이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이다. 예.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가만 보면 이제 김민석 뭐부터 또 누굽니까? 그 하여튼 김용민, 네. 이 김용민 의원이 어제 좀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뭐 김용민은 지금 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이 다 자백한 거 아니냐?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때 뭐 예. 공천에 뭐 인재영입위원회 명단을 넘겼다는 등 쉽게 이런 말해 얘기들. 국정 개입 이런 문제, 선거 개입한 거 다 자백한 거 아니냐?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죠. 그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 그리고 박찬대는 뭐 참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극적인 선동 용어를 쓰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게 가령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같은 문제는 윤 대통령이 어차피 G20 가고 또 그리고 에이펙 가고 그리고 또 멀지 않아 곧 그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회담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뭐 미국에서 회담을 하든 뭐 알래스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회담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15일. 예, 그 15일 날 공직선거법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이 두 개는 법조인들 내가 알고 있는 법조인들은 그 무죄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변호사님은 약간 그러니까 이 대화의 저희 대화의 전제는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정도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예. 유죄 판결이 나면 이 100만 원 이하 선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사자 피고인이 다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시장 때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 그 내 머릿속인데 너희들 어떻게 입증을 할래? 난 몰랐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고 백인동 부지 토지 용도 내당의 상승을 그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이었다. 이 말을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판사가 이 정상을 참작을 할 때 첫 번째 정상 참작 요인이 개전의 정의예요. 이거 뭐 개전의 정의 없잖아요.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보기로 유죄 판결이 나면 이건
자유형 판결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든지 아니면 그냥 알겠습니다. 징역 1년에 딱 그치든지. 전 변호사님, 요 얘기는 저희가 예.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제 여론의 반응은 어떨지, 물론 이제 온전히 반영된 여론은 아닌데 갤럽의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수목 기자회견이 이제 반영 안 됐다고 봐야죠. 3,000명 반영이 됐다고 갤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3일 중에 예. 마지막 하루 그것도 3,000명 정도가 반영이 됐다. 마지막 하루 정도 예, 예. 걸쳤다고 봐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3.1% 표본 오차, 다시 최저치입니다. 17%. 부정은 74%. 300명 정도가 반영이 됐고. 아, 그렇겠죠. 예. 300명 정도가 반영이 됐다. 다음 주는 아마 예.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이 17%라는 수치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블릿 PC가 나왔던 그 시점의 수치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도 이미 지난주에 17%의 최저 지지를 보였죠. 예. 그랬으니까 면접조사에서 이제 17%가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 갤럽까지. 근데 갤럽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본조사에서 300명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700명은 기자회견을 못 본 상태에서 그 응답을 한 것이라면 제가 보기로는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더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한 15, 16% 아니면 15%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임 중에 10%대로 추락을 하게 될 경우에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가는데 특히 15%까지 무너져 버리면 문자 그대로 정권이 허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하야 정국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은 하야가 아닙니다. 개헌을 해서 예. 임기 단축하는 이게 뭐 4년 중임제라든지 아니면 내각제라든지 다른 그 통치 구조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최종 선거를 받지 않고 다시 출마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과 확실히 다른 그죠.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선거를 받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버리는데 네. 범죄의 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기소된 그 시기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님, 예. 저희가 여론조사 늘 열심히 보시니까 제가 분석을 좀 맡기는데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때까지 정당 지지도가 이제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어려운 말로 디커플링 따로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36%까지 올라갔고요.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네. 3%가 떨어졌죠. 이 부분. 32%에서 3%포인트 떨어져서 예. 29%포인트 됐는데 예. 근데 난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그렇죠. 6.2%포인트 안에서 놀고 있으면 사실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큰 문제는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번에 그 20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더 추락을 했습니다. 20대의 지지율, 그리고 18살부터 29살까지가 무려 11%로 완전히 깔아앉았어요. 예. 그리고 30대는 10%, 그 40대는 지난번에 뭐 6%까지 떨어지는데 이번에 9%,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70대도 40% 지지를 보이다 이번에 30% 초반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34대 50입니다. 34로 떨어졌거든요. 예. 전 연령대에서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서 예. 지금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많습니다. 다만 지지자와 반대자가 비슷비슷한 것은 그 어떤 분류인가 하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판단을 하면 지지자 윤석열 정권 지지자와 반대자가 비슷비슷하고 지지자가 47대 조금 44. 많아요. 예. 조금 많아요. 이러니까 이걸 딱 보면 황당하죠. 무엇보다도 지금 20대, 30대 같은 미래 세대의 지지를 처음에는 참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윤석열 공정과 상식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20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 20대가 이제 10%로 완전 추락을 해버렸으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나는 보수가 그
예, 새롭게 흩어져 모여 예. 뭐 새로운 정치 지형에 크게 변화가 오실 예. 거라고 하셨어요. 민주당은 이때. 어차피 정치 지형이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434억 원 대선 자금 보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 변호사님 민주당 자체가 예. 없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일단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바라보니 하면 뭐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있는데 장원지검의 수사 뭐 검사 많이 파견됐다고 하는데 뭐 검사가 10명 넘는 검사가 예. 지금 명태균 하나 때문에 물고 내리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일단은 다 밝혀야 되는데 오늘 일찍이 내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태균에게 불러서도 조사할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김명선 전 의원도 또 풀려야 될 거고 뭐 운전기사 그다음에 강혜경 씨 이런 사람 다 풀려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명태균이 이렇게 완전 진흙탕을 일으켜 놓은 맑은 물에 진흙탕을 일으켜 놓은 미꾸라지가 되어버렸는데 이 명태균에 대해서 신병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신병 처리라고 하시면 구속. 그렇죠. 예. 그리고 구속을 시키려면 무슨 죄명이냐? 지금 당장 정치자금법 위반이 가장 도드라질 겁니다. 예. 일단 김영선 의원도 자기 세비를 받아서 절반씩 따박따박 떼가고 강혜경이가 붙여줬잖아요. 근데 뭐 김영선 전 의원의 변명은 참 있습니다. 그 내가 현금으로 빌린 것은 현금으로 갚고, 예. 그리고 통장 2차로 빌린 건 통장 2차로 갚았다.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아니겠죠. 예. 본인이 그렇게 알았으면 본인이 직접 갖고 했지 모든 그 돈의 관리는 강혜경이가 다 맡고 있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를 받아서 절반씩 따박따박 브로커에게 줬다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근데 전 변호사님, 지금 장원지검이 검사 이렇게 많이 파견하는 거 보니까 수사 의지가 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는 시각도 있던데.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이건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에 따라 달리 있을 건데 심우정으로서는 첫 번째 이게 국민들이 그 다 보고 있어요. 주목하는 사건이죠. 예,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만약에 심우정 총장이 점수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남은 2년이요 정말 괴로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심우정 총장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니까 나는 여기에서 뭔가 제대로 이번 그 명태균 사안이 단순한 정치 브로커 사안이 아니다. 여기 연관된 또 다른 문제들이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게 지리산 7불사에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넓어진다. 예,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도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유튜버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온단 전 말이에요. 변호사님 이 질문만 답변을 좀 yes or no로 하시면 됩니다.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른바 칠까요? 구속영장을 지금 당장은 치지 않겠죠. 뭐 오늘은 일찍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2차 불에서 조사를 한 다음쯤 이제 범죄 혐의가 딱 결정이 딱 되면 어느 것으로 그 구속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결심이 되면 어느 범위까지 구속을 시킬 거냐, 예. 명태균만 할 거냐, 아니면 연관된 누구도 할 거냐, 아마 그 문제가 또 검토될 겁니다. 1차는 일단 간복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게요, 설명하셨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선거제도를 완전히 파괴를 한 중대범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범죄를 우리 국민들은 야, 뭐 돈 9천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거제도를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전화 많이 받으시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